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윤건영 의원님께서 그 질의 속에서 충격적인 그 사실이 좀 밝혀졌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청장님, 그 언론사 중에서 아까 세계 언론사 외에도 또 있나요? 생각나시는 거? 예, 기억이 지금 오래된 조금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계 좀 더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김어준 뉴스공장도 뭐 거의 포함되나요? 예, 거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론사 외에도 다른 시설, 공공기관이나 국회, 선관위 등 그런 거에 대한 조치, 단전 단수 이런 조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나요? 기억이 없습니다. 언론사만 얘기한 건가요? 예, 언론사 몇 곳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어준의 뉴스공장 외에 또 뭐가 있나요? 또 기억이 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물어볼 때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뭐 한겨레하고 아까 경향신문하고 MBC하고요. MBC하고 뉴스공장 JTBC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아, 그리고 행안부 직무대행님은 요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혹시? 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그 예. 경찰청 직무대행님 저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관위 사무총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민심을 왜곡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태균 수법을 베낀 여론조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뭐 1월 5일자 윤석열 지지율이 40%라는 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란 전보다 지지율이 높아진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게 보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편향된 설문으로 조작됐다는 거 보이는데 어떻게 설문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떠세요? 일단 전제 조건이 저희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에 관련해서만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문조사, 이번에 문제된 설문조사 그 문항처럼 정치 여론조사와 선거 여론조사가 혼합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제도가 됩니다. 지난번에 사무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 여론조사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취지에서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번 문항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 여론조사에 대한 답변이 40%에 대한 지지가 나왔고요.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포위를 언급한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성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라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44%는 찬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논리를 마치 논란과 의혹이 있는 것처럼 편향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황당한 소리를 이렇게 참기 어려운 사람들 전화를 끊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특정 성향의 여론이 과표집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불법 아닙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식으로 저희 중앙선거 여심위에 지금 이의 신청이 들어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108조 위반 여부는 형사 사건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8항, 그러니까 9항, 10항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조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단호하고 기대합니다.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4월 달에 또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지금 예비 후보들이 이미 선거운동을 뛰고 있습니다.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정당 지지율과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선관위가 민주주의 수호기관이고 여론조작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되고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했듯이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논란이 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관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너무 여론 조작에 너무 관대하다는 느낌이 왜 그러냐면 명태균 같은 경우도 2016년 총선에서 여론 조작인데 과태료 처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 대선에서도 그런 짓을 했고요. 이번에 한국여론평판연구소도 총선에서 여론 조작을 했습니다. 그때 경고 조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엄하게 엄중하게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그 창원지검에서 검찰 수사 보고서 읽어 보셨나요? 명태균 그 윤석열, 김건희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 저희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정확한 내용은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선거 캠프 구성, 언론 대응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명태균에게 조언했고 명태균이 가르쳐준 대로 이행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처구니 없는 거죠. 예, 그 방송에 봤으니까 뭐 이미 언론에 봤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 특히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과 김건희에 전달했는데 그 중에는 비공표 여론조사가 포함되고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잖아요. 아니 사실관계를 더 사실관계가 조사 맞다면 예.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보면 그 카톡에 보면 김건희가 홍준표가 이길까 걱정하니까 명태균 자체 여론조사 실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면 불법이죠. 그 부분 역시 그렇죠. 네. 저번에 그리고 말씀을 이제 드린 바와 명태균이 같이 국민의힘 57만 명의 개인정보 담긴 책임다운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에 제공해서 했습니다. 이거 유출한 것도 불법이고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면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검찰 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맞죠? 지금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여쭤보시는 제가 것 결론을 같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이유가 명태균의 여론 조작, 그로 인한 자신의 경선 승리를 더 이상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보고서가 나온 날짜가 11월 5일이었고요. 11월 15일에 명태균이 구속됩니다. 11월 24일에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면서 이게 나라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12월 2일 날 명태균이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하고 12월 3일 날 검찰이 명태균을 기소하고 그날 저녁에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윤석열이 본인이 대선 때 여론 조작 등 선거 부정을 해놓고 적반하장식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거예요. 왜?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불법 선거 여론조사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폐해가 심각하다는 부분에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그 원인 및 제도 개선 대책을 저희들이 나름 수행해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서 불법 선거 여론조사에 의한 폐해를 가능하면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가기록원장. 지난 그 12월 10일 날 공수처로부터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을 받았죠. 예. 그런데 한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 공수처에서 폐기금지를 요청한 기관 중에 그 헌법기관이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헌법기관과 협의하도록 우리 기록물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 절차를 거치냐고 시간이 많이 좀 필요했습니다. 지난번 이태원 특조위 때도 2024년 10월달 폐기 금지 요청을 그 당시에 했는데 5개월 후에 12월달에 지체를 했어요. 그러면 기록물이 이게 남아 있겠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 공수처 건도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예상한 거는 기록물의 이제 그 보존 기간이 지난 것이 이제 폐기 금지 대상이 됩니다. 아니, 예. 1년이 지나야 폐기 심의 대상은 아는데 그런 거는 정상적으로 보존된 기록물에 한해서 관리 부담 되니까 보존할지 말지 폐기고요. 요거는 지금 보존조차도 안 되는 기록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란 사태가 있고 나서 국방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도에 따르면 육본하고 지작사에서 합참으로 돈 포고령 문건도 팩스 받았는데 파기했다고요. 그 다음날 최상목 권한대행의 쪽지도 실제로는 버젓한 문건이었다는 게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파괴되고 있는데 작년 그 12월 달에 그
일주일 동안 18개 기관에서 현장 점검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이 사항이 없다겠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특이 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그게? 저희가 예?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점검하는 대상은 이제 주로 기록물 관리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너무 아니하십니다. 지금 기록물 같은 게 지금 폐기가 되고 은폐되고 진행 중인데 지난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이태원 특조위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같은 건 내란 상황이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너무 아니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참담함을 지금 금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수사기획조정관님, 경찰청 국수본 수사조정 잠깐 나와주세요. 예. 지금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 중에서 김성훈 차장하고 이광호 본부장은 출석을 거부했죠, 지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체포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집행을 막는다면 그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만약 그때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는 또 관저 출입을 방해하는 제3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그런 경우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죄인가요? 그건 아까 차장께서 답변한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범이죠? 그건 상황에 따라 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 상황입니까? 현행범으로 당연히 원리 원칙대로 대응을 해야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시절에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 집행돼야 한다고 본인 스스로 공식적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거 보세요. 내란 수괴 피의자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수본이나 이런 경찰청에서 내란죄 수사는 주무 부처잖아요. 예, 그래서 단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남았네요. 아까 잠깐만요. 국수 잠깐 또 한번 나오십시오. 아까 이제 소방청 관련해 가지고 단전단수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상민 장관은 이제 그때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죠. 예, 그런 걸로 알고 그 있습니다. 당시에 요 내용이 있었나요? 그건 제가 그 수사 통보나 보고받는 입시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추가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몰랐던 사실이 중요한 사항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단전 조치를 진짜로 시도를 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기억을 못한다 했지만 질문하면 하나씩 또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은 밝혀야지 소방청 차원에서도 그런 억울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